헬렌 켈러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1장 막상 살아온 이야기를 쓰겠다고 시작은 했으나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금빛 안개와도 같이 내 어린 시절에 드리워진 베일을 벗기려니 말 그대로 미신에라도 사로잡힌 듯 망설여지기까지 한다. 자서전을 쓰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내 기억 속에 새겨진 최초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리자니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상인지 그 둘이 마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경계만큼이나 분명치가 않다. 게다가 여자는 흔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자기만의 환상으로 덧칠하지 않는가. 세상과 마주한 첫 해의 인상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 역시 대개의 기억이란 게 그저 어두운 감옥. 그 그늘 아래 있는 것만 같을 뿐이다. 게다가 어린 시절 맛본 기쁨이며 슬픔 또한 시간이 갈수록 빛이 바래고 무언가 처음 배울 때의 감격은 뒤이어 다른 걸 발견했을 때의 흥분에 밀려 사그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살아온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기만 하면 자칫 독자를 지루하게 할 것이므로 그중 가장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에피소드만 소개할 생각이다. 1880년 6월 27일 나는 엘라베마주 북부의 소도시 더스컴비아에서 태어났다. 증조 할아버지 캐스터 켈러는 스위스에서 이민 와서 메릴랜드에 정착했다. 스위스 조상 가운데 취리에서 최초로 농아를 가르친 선생님이 한 분 있다. 그분은 농아 교육에 관한 책도 썼다고 한다. 어느 집안인들 조상 중에 노예를 부리며 떵떵거리던 왕이 없었겠으며 또 왕을 모시던 노예가 없었겠는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이지 보기 드문 우연이 아닐 수 없다. 게스포 켈러의 아들,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는 엘라베마의 광활한 땅을 상속받아 마침내 그곳에 정착하셨다.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씩 농장에서 쓸 물품을 구입하러 더스컴비아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말을 타고 다니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여행하는 동안 보고 들은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가족들에게 편지로 써보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나파예트의 부관인 알렉산더 무어의 딸이요 버지니아의 초기 식민지 총독을 지낸 알렉산더 스포츠우드의 손녀였다. 할머니는 또한 로버트 이리와 육촌간이었다. 아버지 아서 H. 켈러는 남부 동맹군의 대위였고 나의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와는 재혼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다. 어머니의 할아버지 벤저민 애덤스는 수전 구티와 결혼해서 매사추세츠주 듀버리에 살림을 차리고 그곳에서 눌러 사셨다. 그들의 아들,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 찰스 애덤스는 매사추세츠주 듀버리 보트에서 태어나 아칸소주 헬레나로 이사하셨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외할아버지는 남부 동맹군에 가담하여 싸우셨고 육군 준장에까지 오르셨다. 외할머니 누시 헬렌 에버렛은 에드워드 에버렛과 유명한 작가인 에드워드 에버렛 헤일 박사와 한 집안이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외가는 테네시주 멤피스로 이사했다. 나를 암흑의 세계에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병에 걸리기까지 나는 커다란 정사각형 방에 하인들 방이 하나 딸린 작은 별채에서 살았다. 당시 남부에는 본체 가까이에 이런 별채를 짓는 풍습이 있었다. 아버지 역시 남북전쟁이 끝나자 별채를 하나 지었다.
원래는 다른 데 쓰려고 지은 것이었지만 어머니와 결혼한 후 두 분은 이 별채에서 지내셨다. 넝쿨 장미와 담쟁이 덩쿨이 뒤덮고 있어서 마당에서 보면 별채는 마치 넝쿨을 얹은 정자처럼 보였다. 노란 장미와 청밀의 덩굴류가 뻗어 오르는 바람의 작은 현관은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그곳으로 벌새와 꿀벌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다. 가족들이 사는 켈러가의 본체는 이 작은 장미 정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다. 집과 집 주변 나무며 울타리 할 것 없이 온통 아름다운 잉글리시아 이비로 뒤덮여 있어서 초록 넝쿨집이라 불렀다. 이 고풍스러운 정원이야말로 내 어린 시절의 낙원이었다. 설리반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도 나는 정방형의 딱딱한 휘양목 울타리를 더듬어 냄새가 이끄는 대로 발길을 옮겨 그의 처음 피어난 바이올렛과 백합을 찾아내곤 했다. 어쩌다 화가 치밀기라도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차가운 나뭇잎과 잔디 속에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파묻곤 했는데 그러면 정말 감쪽같이 진정이 되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 사이로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즐겁던지 구석구석 쏘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흐드러지게 자라난 잎사귀와 활짝 핀 꽃이 삭막하기만 했던 여름집을 뒤덮고 정원을 가득 채웠다는 걸 깨닫곤 했다. 나비 모양의 부서질 것 같은 꽃잎 때문에 나비 백합이라 불리는 꽃이며 뻗어오르는 큰 꽃 의아리와 축 늘어진 제스민과 갖가지 꽃이 정원을 수놓았다.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건 장미였다. 남비의 우리 집 넝쿨 장미처럼 마음에 쏙 드는 장미를 북부의 어느 집 정원에서도 보지 못했다. 장미는 우리 집 현관에서부터 자라났으므로 집 안팎이 온통 장미향으로 가득했다. 이른 아침이면 이슬에 씻겨 어찌나 부드럽고 순수한지 흙냄새 하나 맡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신의 정원에 피어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전설의 아스보델 꽃을 보는 듯했다. 시작은 나 역시도 여느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어느 가정에서나 첫 아기가 그러하듯 나 또한 보통의 아이가 하는 짓을 다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태어나자 우리 집에서도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두고 설왕설래했던 것 같다. 어느 집이나 첫 아기 이름 짓는 일이 좀 유별나지 않는가. 아버지는 당시 높게 평가하는 조상의 이름을 따서 내게 밀드레드 캠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으나 의견이 분분해지자 더는 고집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결혼 전 이름인 헬렌 에버렛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를 안고 교회로 행하던 아버지는 그만 약간 흥분하신 데다 꼭 지어주려 했던 이름도 아니었던지라 그 이름을 깜빡 잊고 말았다. 목사님이 아기 이름을 묻는 순간 할머니 이름을 따라 부르기로 했었지 하는 생각이 났고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은 결국 헬렌 애덤스가 되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보건대 나는 아마 베네처 고리에서 벗어나기도 전부터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나 보다. 보는 것마다 뭐든 흉내내려 들더니 6개월쯤엔가는 안녕하는 소리를 터뜨렸다. 또 어느 날엔가 매우 또렷하게 차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한다. 아프고 난 후에도 나는 이때 익힌 낱말 가운데 하나를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물이었다. 말을 잃어버린 후에도 나는 어떻게든 그 소리만큼은 내보려고 했었다.
그 낱말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무 소리를 그만두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따르면 나는 만 1살 되던 날 걸었다. 엄마가 나를 목욕시킨 다음 옷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마침 마룻바닥에 햇살이 반짝이는 나뭇잎 그림자가 춤추듯 어른거리자 갑자기 엄마 옷자락에서 빠져나오가 그쪽으로 내달렸다는 것이다. 엄마 옷자락에서 튕기듯 나간 반동이 사라지자 나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엄마가 안아줄 때까지 내쳐 울어대더란다.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짧았던 봄날 울새와 흉내 집바귀새의 교향악도 그치고 장미가 만발하며 과실이 불어있던 여름도 지나 울긋불긋 단풍이 열정적이고 발랄한 아기의 발 아래 귀한 선물을 내려놓았다. 마침내 음울한 2월의 어느 날 청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 손님은 아기의 눈과 귀를 닫더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의식불명 상태로 몰아넣었다. 위와 뇌에 심각한 우열이 생겼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들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이른 아침 갑작스레 열이 떨어졌고 기적이라고밖에 알 수 없는 회복이 시작됐다. 죽을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나 누구도 의사조차도 그 아이가 다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리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때를 떠올리는 건 아직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너무 아파 자리에 누워도 푹 잠들지 못하다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깨면 엄마는 어떻게든 통증을 덜어주려고 끊임없이 나를 어루만졌다. 눈이 너무 메마르고 따끔거려 한때 그토록 좋아했던 빛으로부터 눈을 돌려 벽 쪽으로 돌아 누워야 했다. 눈앞은 갈수록 흐릿해지고 점점 더 어둠침침해졌다. 잠시의 이 덧없는 기억을 제외하곤 다른 것은 하나같이 현실이 아닌 듯 악몽과도 같았다. 나는 차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고요에 익숙해졌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닐까. 소리를 들었던 것도 빛을 보았던 것도 잊었다. 내 영혼의 자유를 찾게 해준 나의 선생님, 그분이 내게 오기까지는. 그러나 내 삶의 첫 19달 동안 얼핏 본 푸르고 너른 들판에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나무와 꽃의 반짝임은 내 안에 있었다. 어둠도 그 한 점 기억마저 앗아갈 수는 없었다.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았던 그날은 우리 것이다. 그날이 보여준 것들 모두와 함께.